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현장에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최근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 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 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한 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 방안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 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1,985명으로 92.9%입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대통령님께서는 중대본을 직접 주재하시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1977년 대비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인구는 1.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의료 수요의 주 요인은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로 모두 약 70%의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국민 소득이 1% 증가할 때 의료비 지출은 약 0.8 내지 1%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1977년 대비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에서 898만 명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며 정부는 필수 요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 조건으로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성안하고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어제 브리핑을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등 향후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의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교수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님들께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님들께서도 몸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수님들의 간절한 마음은 전공의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정부는 교수님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이끌어가고 환자와 제자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강력한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